안녕하세요. 상한가 주식 가이드의 차트를 읽는 남자 차익남입니다. 오늘도 7월 2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시점과 차트나 주가가 다를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지난 영상에서 제가 투자 철학과 함께 달바글로벌이라고 하는 뷰티 대장주, 그리고 FNF라는 패션 저평가주를 소개해 드렸잖아요. 특히 외형 성장과 질적 성장을 동시에 이뤄가는 기업들, 그리고 사이클 바닥에서 턴어라운드 되는 기업들이 얼마나 큰 수익 기회를 줄 수 있는지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연장선에서 총 8개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패션 업종에서는 영업무역을 상세하게 분석해드리고 감성코퍼레이션, 잭시믹스까지 살펴볼 거고요. 뷰티 쪽에서는 한국콜마, 실리콘투, 휴메딕스, APR을 다뤄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마트 팩토리의 현대무벡스부터 건설의 DLENC, 종합무역상사 현대코퍼레이션, 조선의 현대힘스까지 다양한 업종에 걸쳐서 지금 정말 주목해야 할 종목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각 종목별로 왜 지금 봐야 하는지, 어떤 포인트를 주의해야 하는지 상세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혹시 지난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텔레그램 방에서 이런 종목 분석들을 훨씬 더 디테일하게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어요. 매일 오전 오후 시황은 물론이고 차트 분석, 매매 타이밍, 리스크 관리까지 투자에 필요한 모든 정보들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거든요. 특히 오늘 소개할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실제 진입 타이밍이나 목표가 설정 같은 건 텔레그램에서 더 상세하게 다루고 있으니까 영상 하단 더보기란 링크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영업무역을 마저 살펴보겠습니다. 노스페이스나 파타고니아 하면 다들 아시죠? 이 브랜드들을 국내에서 유통하고 있는 게 영업무역이에요. 주가 탄력도는 FNF보다 여기가 좀 더 높아 보이고 외인 수급도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를 보시면 이미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5월달부터 움직이기 시작했고 7월달에 다시 한번 횡보하던 구간을 뚫고 올라가려는 모습입니다. 매출이나 영업이익, 순이익이 모두 우상향할 걸로 전망되고 있는데 이게 단순히 회복되는 수준이 아니라 지속적인 성장 궤도에 올라선다는 점이 중요해요. 부채 비율도 30%대 정도면 안정적이고요. 이 정도 부채 비율이면 재무적으로도 전혀 부담이 없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외인 수급도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어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영업무역을 주목하고 있다는 건 글로벌 관점에서도 이 기업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는 의미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게 마진율 변화인데요. 작년에 의류 브랜드들이 다 어려웠어요. 영업이익률이 21%까지 올라갔던 게 17%, 9%대까지 떨어졌고 순이익률도 17에서 14, 12%까지 떨어졌습니다. 사실상 22년도에 고점을 찍고 23년, 24년으로 넘어오면서 점점 위축되고 있는 국면이었다고 보는 게 맞아요. 이건 앞서서 FNF도 그랬고 지금 영업무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이게 턴어라운드 되는 게 바로 2025년부터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익이 다시 성장세로 돌아서고 마진율도 올라가기 시작해요. 9%였던 게 11.9%로 회복되고 순이익률은 12%에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내년, 내후년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영업이익률이 14%, 14.7%까지 올라가고 순이익률도 12.6%, 13.46%까지 마진율이 올라갑니다. 그럼 외형 성장과 질적 성장 모두 이뤄지는 거죠. 그 다음에 PER도 현재 6.5배에서 5.08배까지 떨어지고 PBR도 0.55배까지 떨어질 걸로 전망됩니다. 그럼 저평가되어 있지. 마진율 올라가지? 그 다음에 외형 성장 이익이랑 매출 회복도 올라가지? 그러면 지금 부채 비율도 크게 문제될 거 없고 충분히 주가는 더 올라갈 여지가 많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 영업무역이 추가적인 랠리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분기점에 와 있다고 봅니다. 조금 우려가 되는 건 65,000원 가격대가 역사적 신고가 라인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저항을 한번 크게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 저는 이번에 이거 뚫을 거라고 봐요. 이때는 좀 고평가 논란이 있었지만 지금은 이익 회복이 이걸 뚫어야 되는 이익 회복이에요. 솔직히 못 뚫고 있었던 거고 이번엔 뚫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예 돌파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65,000원 위로 안착하는 걸 보고 들어가도 안 늦는다고 생각해요. 그때 진입해도 저는 먹는다고 봅니다. 새로운 바닥이 65,000원으로 그때부터 형성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저항 맞고 떨어지면 또 이게 어디까지 조정 나갔다가 올라갈지 모르니까
65,000원까지 갈 거라고는 보는데 이게 또 조정이 나올 때 좀 많이 조정이 나와버리면 고통스럽잖아요. 그래서 좀 높은 자리에서 매수하더라도 뚫는 걸 확인하고 들어가는 것도 저는 좀 권장드리고 싶다. 하나의 방법이다. 아니면 지금부터 공략을 원하면 지금은 소액으로만 들어갔다가 조정 나오면 강력하게 들어가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번 매매 전략을 취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런 패션주들의 사이클 분석이나 구체적인 매매 전략 같은 건 사실 영상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텔레그램 방에서 차트와 함께 더 자세히 설명드리고 있어요. 실제로 어떤 가격에서 들어가고 어떤 신호가 나오면 정리하는지 이런 실전 노하우들은 더보기란 텔레그램 링크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영업무역이랑 FNF가 가장 상징적인 기업들이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을 소개를 안 할까도 생각했었는데 그래도 알려드리고 싶은 게 몇 개 있어요. 감성코퍼레이션이라는 스노피크 브랜드가 정말 무섭게 대장주 성격으로 급등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2023년에도 추천을 드렸었어요. 그때 당시 추천드려서 많이 올라갔었는데 그리고 또 횡보 여러 번 하다가 지금 또 신고가 돌파가 나온 거거든요. 신고가 돌파하면서 올라가서 수익이 났었고 이때 박스권을 그리면 어때요? 여기가 신고가 쓰니까 새로운 바닥이 되죠. 고점이었던 데가 돌파하니까 새로운 바닥이 됩니다. 근데 또 돌파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다시 새로운 바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스노우피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준수한데 이미 주가가 좀 올라가 버려서 좀 애매해서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잭시믹스 같은 경우는 원래 브랜드 엑스코퍼레이션이라는 기업이었는데 한번 시세를 강력하게 주다가 조금 경영권 관련해서도 왔다 갔다 하고 원톱 체제로 가고 이렇게 바뀌었어요. 지금 시총이 1,700억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애초에 레깅스 브랜드로도 상당히 유명했고 여성분들 운동복으로도 많이 아시죠? 필라테스나 요가복 이런 걸로도 많이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남성복으로도 꽤나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시점이고 가성비 브랜드로도 유명한데요. 우리가 해외 브랜드 룰루레몬을 많이 찾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가격도 좀 비싸고 아무래도 동양인들에게 맞추기에는 잭시믹스가 조금 더 어울린다는 평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실적도 괜찮고 나쁘지 않은 기업인데 마진율이 높지는 않지만 시총이 1,750억이니까 올라가면 또 엄청나게 강력하게 올라가고 안 올라가면 쉽지가 않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좀 소액으로만 접근해야지 고액을 들어갈 만한 기업이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떤 종목은 소액으로, 어떤 종목은 비중을 높여서 접근해야 하는지 이런 포지션 사이징 전략도 텔레그램에서 케이스별로 자세히 다루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꼭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볼만한 게 현대무벡스입니다. 제가 너무 매번 영상마다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또 신고가 같습니다. 계속 스마트 팩토리 수혜는 있을 것이고 저는 현대무벡스는 앞으로도 계속 좋을 거라고 봐요. 이익 회복도 계속 늘어날 거고 애초에 섹터가 성장 혁신 산업인데 거기에 맞춰서 마진율도 늘어나고 있고 이익 회복도 늘어가는데 PER도 그리 높지 않아요. 14배 정도니까 충분히 올라갈 만한 기업이라고 보고 있고요. 신고가쓰는 이런 자리에서는 저는 계속 상승 랠리를 이어가지 않을까 기대됩니다. 현대무벡스 같은 경우는 스마트 팩토리라는 게 결국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잖아요. 제조업체들이 자동화, 디지털화를 통해서 생산성을 높이는 건데 이 트렌드는 앞으로 계속 확산될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우리나라 제조업 기반이 워낙 탄탄하다 보니까 현대무벡스 같은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단순히 지금 좋아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성장 동력이 확실한 기업이라고 봅니다. DLENC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계속 얘기하던 기업이죠. 지금 건설주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SMR 모멘텀, DLENC 같은 경우에는 현대건설과 같이 원전건설 관련된 수요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건설주다. 그렇기 때문에 원전주 공략 못하신 분들은 현대건설이나 DLENC 보시라. 근데 현대건설도 너무 많이 올라가서 신규 진입하기엔 부담스러우니까 DLENC를 보시라고 했는데요. DLENC 얼마 전에 급등 나오고 25% 급등 나오고 이랬죠? 또 조정 나오고 지금 또 올라갑니다. 지금 또 기회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DLENC는 여전히 괜찮게 보셔도 되고 앞으로 저는 경기민감 업종이 계속 갈 거라고 보기 때문에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건설, 건설기계, 시멘트, 철강 앞으로는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특히 자동차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정치적 이슈로 흔들리시는 분들 계신데 걱정하지 마세요. 자동차는 오를 겁니다. 가장 큰 이유는 금리 인하 사이클 때문이에요. 금리가 내려가면 대출 부담이 줄어들고 내구 재구매에 대한 부담을 덜 느끼게 됩니다.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는 대출을 끼고 사는 경우가 많잖아요. 금리 인하는 자동차 구매력 증가로 직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 업종도 앞으로 좋아질 걸로 보고 있고 이런 전반적인 경기 민감 업종들의 상승 사이클이 본격화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인프라 쪽 종목들을 계속 눈여겨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런 경기 민감주들은 타이밍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사이클을 잘못 읽으면 오히려 손실이 클 수 있어서 업종별 사이클 분석이나 진입 타이밍 같은 건 텔레그램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알려드리고 있어요. 혼자서 판단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더보기란 텔레그램 링크로 들어와서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현대코퍼레이션 같은 종목들이 저는 움직임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현대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가 눈여겨본다고 하면 신고가를 쓰는 영역이거든요. 주봉상으로도 매물대가 돌파 나온 시점이에요. 25,000원 뚫으면 여기 저항을 맞던 구간인데 25,000원이 거기를 뚫어주는 구간인 거잖아요. 여기가 돌파가 나오고 지지 후 조정이 나왔는데 지지해주고 재차 반등이 나오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돌파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자리가 아주 준수한 거죠. 그리고 매출도 계속 내년, 내후년까지 증가 전망이고 영업이익도 마찬가지죠. 순이익은 잠시 위축될 걸로 전망되는데 내년부터 다시 올라가면서 큰 흐름의 추세는 바뀌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조금 우려가 되는 게 부채 비율이 높다는 거예요. 작년에 214%, 올해가 한 200% 정도 전망이 되는데 이익 회복이 늘어나면서 내후년에 159%까지 다운될 걸로 기대되니 부채 비율은 앞으로 좀 개선되는 걸 기대하면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진율 은 거의 안 나오는 수준까지 가고 있었는데 조금씩이지만 소폭씩 마진율도 개선이 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런 기업들은 마진율이 절대적인 수치가 낮기 때문에 PER이 좀 낮아요. PBR도 좀 낮고. 근데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마진율이 이렇게 낮은 기업들은 그만큼 PER도 다운그레이드 시켜서 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오히려 PER이 5배 넘어간다 그러면 또 그렇게 저평가도 아닌 거예요. 현대코퍼레이션 같은 경우는 혁신업종도 아니고 솔직히 사이클 타는 업종 중에 하나인데 그 안에서 마진율이 1, 2%대 나오는 기업이 PER이 10배가 넘어간다. 그거는 저평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5배 아래에서 놀아야 좀 봐줄만 하다. 지금 현재 PER 같은 경우에도 2.87배 이 정도 되니까 엄청난 고평가는 아니고 그렇다고 이거를 너무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되게 좋다고 평가할 것도 아니다. 근데 앞으로 업황도 좋아질 거고 현대코퍼레이션이라는 기업의 특성상 앞으로 주가가 계속 올라갈 만한 상황이 만들어질 걸로 봅니다. 철강이나 자동차, 선박, 건설장비, 화학 이런 것들의 무역이랑 유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종합무역 상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전 세계적인 인프라 수요라든지 전 세계적인 물동량 증가라든지 말 그대로 무역산업이라든지 세계적인 산업이 화랑을 띠기 시작하는 글로벌 경기 호조로 넘어가게 되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이클을 타서 올라가는 종목입니다. 앞으로 인프라 수요도 올라갈 건데 알래스카 프로젝트도 해야지. 트럼프가 지금 각국들이랑 세계적으로 인프라 정책을 재편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런 글로벌 인프라 확장 정책들이 본격화되면 현대코퍼레이션 같은 종합무역 상사들은 엄청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인프라 건설에 필요한 철강, 시멘트, 건설 장비, 화학 제품 등 모든 자재들의 무역과 유통을 담당하는 게 바로 이런 기업들이거든요. 전 세계적인 물동량이 증가하고 무역 산업이 활발해지면서 현대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일거리가 많아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대코퍼레이션이 마진율은 절대적으로 낮지만 PER을 이거를 좋게 쳐주는 것도 아니긴 하지만 앞으로 좋아질 매출과 이익과 이런 것들이 올라갈 걸 전망하면서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신고가를 쓰고 있는 현 시점에서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한번 계속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이런 복잡한 밸류에이션 분석이나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투자 전략이 어려우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텔레그램에서 더 쉽게 설명해드린 자료들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현대임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조선주 보면서 많이 안 보시는 분들 있는데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이에요. 근데 22,500원이 매물대거든요. 여기 뚫고 안착하면 그 위로는 그대로 슈팅 날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연히 조선주들이 좋아지니까 지금 HD 현대중공업도
200억 원 넘게 항만크레인 추가 수주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조선업계 전반이 호황을 보이고 있어요. 대형 수주들이 계속 나오면서 업계 전체가 살아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랠리는 올라갈 걸로 봅니다. 지금 매출이나 영업이익, 순이익 우상향할 걸로 전망되고 있고요. 시총은 6,700억 정도니까 솔직히 저평가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 정도 시총에서 이런 성장성을 보인다는 건 나쁘지 않은 거거든요. 현재 PER이 13배 정도인데 특히 조선업계의 특성상 대형 수주가 들어오면 몇 년간 안정적인 매출과 이익이 보장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수익성 지표들이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업종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외형 성장하지, 마진율 증가하지, 부채 비율은 준수한 수준, 그리고 PER도 무난한 수준. 근데 이렇게 무난한 기업들이 한번 매물대 22,500원 여기 뚫고 올라가면 그 성장세에 힘입어서 주가가 추가적인 슈팅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은 저는 권장드리기를 어떻게 권장드리냐면 지금 같을 때 안 사요. 웬만하면 그냥 22,500원 뚫고 올라가면 이런 자리에서 22,500원 지지 확인해 줄 때 삽니다. 그러면 여기서 슈팅 날리면서 올라가는 경우가 더 많아서 22,500원 돌파를 확인하고 사는 게 저는 더 메리트 있다고 보는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지 않는다 하더라도 관심 종목에는 저는 넣어볼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보고 있는 몇 개 종목들 어떤 부분들이 좋은지 어떤 부분들은 아쉬운지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기업이라는 게 완벽한 기업은 거의 없거든요. 제 기준에 맞는 게 어떤 부분들은 아쉬웠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 이런 매력 포인트들이 충분히 투자해볼 만하다는 거고, 내가 그런 매력 포인트를 가지고 투자를 하더라도 분명한 단점들을 알고 투자해야 된다는 걸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시각이 좀 넓어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공부 차원에서 기업들을 예시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초보 투자자분들이 기준을 잡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런 체계적인 종목 분석 방법이나 리스크 관리하는 방법들을 더 배우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앞으로도 이런 좋은 교육들 계속해서 제가 텔레그램방 통해서 진행을 도와드릴 거예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서 주식을 할 때 어떻게 기준점을 잡아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텔레그램방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고, 여기서 종목이나 오전 오후 시황 브리핑, 기초적인 주식 교육, 그 외에도 리포트 자료들을 다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위해서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니까 안 들어오시면 손해예요.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이랑 고정 댓글에 텔레그램방 링크 남겨놨고요. 채널 홈에도 이렇게 텔레그램방 링크가 있습니다. 조금만 시간 내셔서 짧게나마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수익 하나만을 위해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제가 돈을 번다는 모토로 앞으로도 항상 꾸준히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한가 주식 가이드의 차트를 읽는 남자 차익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